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자바 프로젝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롬복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롬복은 우리가 자바 코딩을 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 줌으로써 우리가 직접 타이핑해야 되는 양을 줄여주기 위한 그런 라이브러리인데요. 이런 식으로 자주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코드들을 보일러플레이트라고 합니다. 원래 보일러플레이트의 사전적인 의미는 난로를 찍어내는 거푸집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물론 요새는 난로를 만들 때 철판을 잘라서 이어 붙이는 형태로 만들지만 과거에는 또는 최근에도 비싼 난로는 직접 그 틀을 만들고, 즉 거푸집을 만들고 철을 녹여서 부어서 만드는 그런 주물 방식으로 많이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난로를 찍어내는 거푸집, 즉 계속 동일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일러 플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코딩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인 코드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롬복은 자동으로 생성해 줌으로써 실제 개발자가 타이핑해야 되는 양을 많이 줄여주게 됩니다. 롬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발 환경에 롬복 플러그인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프로젝트 내에 롬복 라이브러리가 추가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사용하시는 개발 환경이 스프링이나 인텔리제 이런 경우에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스프링 툴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스프링 툴 About을 눌러보시면 맨 밑에 롬복이라고 플러그인 이름이 나와 있으면 롬복이 설치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롬복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롬복을 검색하셔서 프로젝트 롬복.org 접속하시면 인스톨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우리는 간단하게 바로 다운로드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롬복은 간단하게 롬복.zar라는 라이브러리 파일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설치는 이 롬복 잘 파일을 윈도우의 경우에는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요. 맥인 경우에는 열기를 하시고 롬복 설치 화면이 뜨는데요. 보통은 설치되어 있는 개발 환경 ID 목록이 여기 나오는데,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 위치를 직접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인스톨을 하시고 퀵 인스톨러를 하시면 이렇게 플러그인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그인 설치는 한 번만 해주시면 되고요. 플러그인이 설치되었으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메이븐 프로젝트로 만들고요. 그냥 간단하게 데모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클래스를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볼까요? 유저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그 멤버 변수에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3개의 멤버 변수를 갖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메인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인 클래스 이름은 테스트 유저라고 하고, 어플리케이션의 진입점인 public static with main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클래스로 객체를 만들 때는 new user 하고 필요한 멤버 변수 값 세팅을 해서 사용하죠. 이름은 홍길동, 전화번호는 그리고 주소는 이렇게 해서 만든 객체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볼까요? 네, 우리가 방금 만든 클래스가 화면에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포조 객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포조 객체라는 것은 plain old java object라는 건데요. 이 포즈에서 제한하는 규격을 따라서 객체를 만들면 여러모로 편리한 점이 있는데요. 포조 객체에 대한 설명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 포조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클래스를 수정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모든 클래스의 멤버는 퍼블릭이 아닌 프라이빗으로 선언해야 되고요. 대신에 이 멤버에 접근하기 위한 메서드를 만들어서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포조 규약입니다. 이름에 접근하기 위한 메서드를 만들어 보죠. 이름이라는 멤버의 값을 설정하기 위한 setName이라는 메서드를 만들었고요. getName은 멤버의 name이라는 변수 값을 가져오기 위한 그러한 조회용 API입니다. 이렇게 값을 설정하는 메서드를 setter라고 하고, 값을 가져오는 메서드를 getter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setter와 getter 형태로 멤버 변수를 액세스하는 것이 포조의 규약이고, 이것은 워낙 자주 사용되는 기능이다 보니 대부분의 개발 환경에서 소스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Generate, Getter, Setter 선택하시면 name은 이미 수동으로 만들었고, 현재 Getter와 Setter가 만들어지지 않은 Contact, Address에 대해서 Getter와 Setter를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떴습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멤버 변수를 선택을 하시고 Generate 누르시면 이렇게 Get Contact, Set Contact, Get Address, Set Address 이런 식으로 Getter와 Setter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Getter와 Setter가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접근할 때도 바로 멤버 변수에 접근하면 안 되고 setName을 통해서 값을 설정하고요. 값을 가져올 때도 마찬가지로 getName, getContact, getAddress 이런 식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실행을 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죠. 네,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객체를 화면에 출력할 때 매번 프린트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넣지 않고 대신에 객체에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한 번에 출력할 수 있도록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편리합니다. 객체를 출력할 때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toString은 워낙 자주 사용하는 코드다 보니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개발 환경에서 toString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Generate toString 선택하시고 우리가 화면에 출력할 내용들을 선택하는데
보통 멤버 변수들만 선택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만든 코드와 유사한 코드가 만들어졌고요. 이것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toString을 붙여도 되지만 그냥 유저만 쓰더라도 자바가 자동으로 toString을 찾아서 화면에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코드가 생성자인데요. 이렇게 매번 모든 변수들의 값을 설정해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생성할 때 홍길동 전화번호 주소 이 값을 가지고 생성을 하면 코드가 훨씬 간결해지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생성자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생성자를 만드는 것도 자주 사용하는 코드다 보니 개발 환경에서 대부분 생성자를 만들어 줍니다. Generate constructor using field 이 세 개의 필드를 가지고 constructor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렇게 constructor가 세 개의 파라미터를 받아서 각각을 설정하는 constructor를 만들어 줬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성할 때 바로 멤버 값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이번엔 user2 홍길철 전화번호와 주소를 조금씩 바꾸겠습니다. 실행하면 두 개의 객체가 각각 화면에 표시가 되었죠. 또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객체를 비교하는 equals라는 메소드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equals는 보시면 자바랭 오브젝트에 선언이 되어 있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객체에는 다 equals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user1과 user2를 비교하는 equals를 호출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false가 나오네요. 이름을 같게 만들고 전화번호도 같게 만들고 주소도 같게 만들면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false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자바에서 제공한 equals는 객체가 동일한 객체일 때만 true를 리턴하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비교하지는 않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객체가 서로 다른다 하더라도 그 안에 내용이 같다면 equals가 true를 반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equals를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오버라이드 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equals도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발 환경은 Generate hashcode and equals라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이렇게 비교의 대상이 되는 필드를 선택하고 generate이라고 하면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해시코드라는 메서드, equals라는 메서드가 만들어지고 이 equals라는 메서드 내에서는 각각 어드레스, 컨택, 네임 세 개의 필드를 비교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이 세 개의 필드, 이 세 개의 멤버 값이 같다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객체를 하더라도 동일하다는 true를 리턴하게 됩니다. 네, true를 리턴하죠. 또 자주 사용하는 코드 중에 하나가 이렇게 system out println 해서 로그를 찍어도 되지만 보통 로그를 찍을 때는
이렇게 자바 유틸이 제공하는 로거 또는 요새는 log4j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렇게 전문적인 로깅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로그를 출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로거는 로고 출력할 때 로그 레벨이라고 해서 인포메이션 레벨, 디버그 레벨, 워닝 레벨 이런 식으로 다양한 레벨에 따라서 로그를 출력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시스템 아웃 대신 로거를 이용해서 출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로거를 이용하면 이 로그를 출력한 날짜, 시간, 로그를 출력한 클래스 이름, 그리고 로그를 출력한 메소드 이름까지 상세 정보가 보이고, 그리고 로그 레벨도 같이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게터와 세터, 생성자, toString, 해시코드 equals, 그리고 로그를 출력하기 위한 로거를 생성하는 것, 이러한 코드들은 우리가 개발하다 보면 매번 생성해야 되는 이러한 코드들인데요. 이것을 바로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만들어야 되는 코딩을 롬복이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데요. 우선 롬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에 롬복을 포함시켜야 되겠죠. mvn 리파지토리라고 하시면 메이븐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모든 디펜던시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저장소인데요. 여기서 롬복이라고 검색하시면 프로젝트 롬복이 보이고요. 가장 최신 버전인 1.18.12 버전을 복사하셔서 메이븐 프로젝트에 이 내용을 포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디펜던시는 여러 개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추가하실 때는 dependencies라는 엘리멘트를 만드시고 그 안에 디펜던시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디펜던시를 추가할 때는 계속 이어서 디펜던시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롬복을 추가하신 이후에는 자, 우리가 만든 이런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들을 다 삭제를 하시고 이 클래스 위에 데이터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주시면 오른쪽 아웃라인에 보시면 get name, get contact, get address 이러한 getter, setter, equals, toString 디폴트 생성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노테이션을 붙이지 않았을 때 단순히 3개의 멤버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붙이는 순간 getter와 setter 필요한 메서드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생성자인 경우에도 모든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를 만들 땐 all arguments constructor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이시면 이렇게 3개의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동일한 실행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로거도 매번 이렇게 생성할 필요가 없이
롬복에서는 SLF4J라고 해서 SLF4J를 이용한 로거 생성한 코드를 만들어 주는데요.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SLF4J가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MVN 리파지토리에서 SLF4J 검색하시면 SLF4J API 모듈, 이것이 SLF4J 코어 모듈이고요. 우리는 자바 로깅 모듈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바 로깅 모듈과 SLF를 연결해 주기 위한 SLF4J JDK14 바인딩, 이 두 가지의 디펜던스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알파 버전, 베타 버전을 빼고 공식 버전 중에 제일 높은 버전이 1.7.30이네요. 마찬가지로 복사를 하셔서 추가해 주시고요. JDK 바인딩 모듈도 추가했습니다. 혹시 이미 프로젝트 내에 log4j라든지 다른 형태의 로깅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바인딩 디펜던시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SLF4J를 어노테이션을 붙이는 순간 아웃라인에 보시면 기존에 만든 로거 이외에 로그라고 하는 또 하나의 로고가 만들어졌죠. 이 로고는 삭제를 하고 SLF4J가 만들어준 로그를 이용하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에러가 떴네요. 클래스를 로딩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데, 바인딩 클래스가 로딩이 안 된 이유가 스코업이 테스트로 되어 있네요. 스코업을 테스트로 하시면 JUnit 테스트 할 때만 이것이 포함이 되고, 이것을 빼주셔야 전체 영역에서 이 라이브러리가 사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죠. 자, 우리가 롬복을 이용하면 로거, 그리고 클래스에서 만들었었던 getter, setter, 생성자, 그리고 equals to string과 같은 계속 반복해서 사용되는 코드를 모두 자동으로 생성해 주고요. 추가로 빌더라는 어노테이션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빌더라는 어노테이션을 추가하면 유저라는 클래스에 스태틱으로 빌더라고 하는 메소드가 추가되고, 얘는 유저 빌더라는 클래스를 리턴합니다. 이 객체는 이후에 우리가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메소드를 제공하고요. 이 메소드는 다시 유저 빌더를 리턴하기 때문에 이런 메소드들은 체인 형태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빌드를 호출하면 유저라는 객체를 비로소 반환을 하는데요. 한번 사용해 볼까요? 유저라는 객체를 만들 때 유저라는 클래스에 만들어진 빌더라는 스태틱 메소드를 호출하고, 이것이 리턴한 유저 빌더를 통해서 name 홍길동, contact 이 두 가지만 설정하고 빌드를 호출하면 이름과 전화번호만 설정된 그런 객체가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객체는 그대로 만들어졌고, 다만 어드레스는 빠져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객체 내에 멤버가 많이 있을 때 필요한 멤버 값만 설정하는 형태로 객체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빌더 패턴은 상당히 유용합니다. 지금 실행한 결과는 당연히 주소가 하나는 있고 하나는 널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하는 결과를 리턴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유저라는 객체는 이름과 전화번호 이 두 가지 값만 같다면 같은 객체로 인식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은 모든 멤버 변수들을 비교하는 그러한 이퀄을 만들어내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을 커스터마이즈하기 위해서는 equals and hashcode라는 어노테이션을 기술해 주시고 이 안에 직접 비교 대상이 되는 멤버 이름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name, contact. 그러면 equals라는 멤버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할 때 이름과 전화번호만 가지고 equals와 해시코드 펑션을 만들어냅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이처럼 이름과 전화번호만 같다면 주소가 다르더라도 두 객체가 같다라고 하는 결과를 반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롬복을 이용하면 기존에 만들었던 많은 보일러 코드들을 없앨 수도 있고 또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